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2월 13일 쟁점 에어버스 A380이 수소 엔진 장착해서 무탄소 비행을 실증 테스트한다. 요거 정리했고요. 이제 최근의 하늘, 땅, 바다에서 무탄소 추진을 위해서 수소 엔진 개발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소가 말이죠. 수소를 공장에서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저절로 계속 생겨서 좀 파묻혀 있는 그 천연 수소를 값싸게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 즉 수소 풍년 시대다 이겁니다. 지금은 수소가 풍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소 엔진 전성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무탄소 추진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매우 중요한 점을 다루었습니다. 에어버스하고 CFM 인터내셔널이 계약을 맺었는데 A380 요 시험용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 엔진을 CFM이 공급을 해준다. 이게 골자입니다. 공급했으니까 그다음에 테스트 비행하는 것까지 다 이제 그 서비스 하겠죠. 그래서 A380이 수소를 태워서 그 추진력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실제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실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35년까지 수소 엔진 장착하는 무탄소 수소 추진 비행기 상용화한다. 이게 지금 에어버스 야심입니다. CFM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인가? 제너럴 일렉트릭 GE하고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지니어 이 두 개 회사가 공동으로 즉 50대 50 합작 기업입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GE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기업 아닙니까? 뭐 항공 엔진 이런 거의 그야말로 제너럴 일렉트릭 거의 대부분 그 산업 분야에 다 그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소 터빈 엔진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이제 그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지니어라는 이 회사가 프랑스에서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 엔진 이런 거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합작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CFM 인터내셔널이 만드는 항공기 엔진이 모델이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CFM 56이라는 거하고 LEAP 요 엔진 요거 지금 개발했고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엔진들이 실제로 지금 여러 그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CFM하고 GE가 합작한 GE하고 사프란 에어크래프트가 합작한 CFM 인터내셔널. 근데 이제 그 수소는 미래 항공기의 가장 유망한 그 후보 연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수소는 탄소나 그다음에 그 설계를 잘 하고 잘 운영을 하면은 그 질소 이런 거를 환경에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다. 수소는 태우면 기본적으로 물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수소는 제트 연료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3배나 더 높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서 수소하고 메탄의 그 제트유 수소 메탄 제트유 에너지 밀도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렸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소는 킬로그램당 34,150kcal가 되고 메탄은 킬로그램당 13,294kcal가 되고 근데 제트유는 킬로그램당 7,648kcal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아주 핵심 안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소 엔진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은 왜 가령 과거 한 100여 년 그 엔진 역사에서 수소 엔진이 대세가 되지 못했나?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동안 수소 엔진이 대세가 되지 못한 이유 두 개. 첫째, 과거에는 값싸고 그 대량의 수소가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수소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수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비싸게 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 과거에는 CO2 배출이 자유로웠습니다. 즉 탄소 갖다 버리는데 돈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 버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게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천연수소가 싸게 대량 공급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싹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수소 엔진 전성 시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수소 풍년 시대가 오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드디어 이제 수소 엔진 전성 시대가 오게 됐다. 수소가 연료로서 그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 연소 그 장단점을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만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수소 연소의 장점 딱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ide flammability range. 그러니까 가연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wide flammability range.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high auto ignition temperature. 그러니까 자동 점화하는 그 온도가 매우 높다. 이런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응용해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번에 현대하고 같이 합작해서 승용차용 수소 엔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초희박 연소 기술을 사용했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플래머빌리티 레인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연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연소.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모든 범위에서 폭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기하고 연료를 섞을 때 혼합가스에서 공기 비율이 특정 범위에서만 폭발 연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flammability range입니다. 일종의 연소공학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소 같으면은 그 비율이 4%에서 75%까지 가장 넓습니다. 레인지가 넓잖아요. 넓은 가연성 범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휘발유를 예를 들면은 1.4%에서 7.6% 매우 좁습니다. 그렇잖아요. 휘발유는 1.4%에서 7.6%, 수소는 4%에서 75%까지 이렇게 가연성이 있다. 폭발적 연소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이제 가장 좁은데 이 말은 휘발유는 특정의 연료 공기 비율, 혼합 비율에서만 이 화염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비율에서만 쉽게 이제 폭발적 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되는 휘발유는 일반적으로 고특정 비율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휘발유 엔진을 수소 엔진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 화염성 레인지, 플래머빌리티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고려해서 설계 및 조절을 이렇게 살짝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 점화 온도 하이가 굉장히 높다. 즉, 오토 이그니션 템퍼레처가 하이, 높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예를 보면 됩니다. 이 자동 점화 온도라는 것은 연료가 외부의 불꽃 없이 스스로 화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온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연료가 높은 온도가 돼야지 자동 점화가 발생하니까 안전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요거는 항상 이런 거는 동전의 양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점화 온도가 높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이그니션 하는 거, 스위치 역할 하는 거, 불쏘시개 역할 하는 거, 그거 없이는 연소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동 점화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수소는 한 500도에서 585도씨 이렇게 되는데 휘발유는 한 246도에서 280도 범위다. 이렇게 특징이 딱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일종의 두 가지 장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소 엔진에도 단점이 많이 있죠. 그 단점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백파이어라는 거, 이게 가연 범위가 이제 넓다. 앞에서 장점으로 봤는데 그 특징 때문에 가령 이게 부품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그 부품들 다 같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단열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그 연료가 닿아버리면은 자기 착화, 즉 셀프 이그니션 일어날 수 있다. 백파이어, 이걸 백파이어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손실이 크고 뭐 척류 연소 속도가 가솔린이 7.6배나 된다. 요런 거 어떤 그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수소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재 이 시대적 그 어떤 그 명제가 탄소 없애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소는 무탄소 에너지원인데 값싸게 풍부하게 즉 천년수소 풍년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소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 살리고 단점 해결하는 연구개발 요게 지금 할 일이다 이거죠. 예, 천재들이 할 일이 이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가연 범위가 넓은 성질 그거 이용해서 초희박 연소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건 그 공기하고 이 수소의 섞인 비율 혼합된 비율이 매우 희박하게 한 상태에서도 연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소는 가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초희박 연소 기술을 개발한 것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이번에 수소 엔진 개발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엔진의 특징 두 개가 직분사 방식이라는 것과 초희박 연소 기술을 적용한 거죠. 이 두 가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주 구별해야 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 언론 같은 데 보면은 뭐 수소차 그래서 하면서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연료전지차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 풍년 시대 또 수소 엔진 시대 이런 게 이제 전개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소 전성 시대에 제일 먼저 망할 곳이 어디냐? 예, 수소 관련 기업입니다. 예, 뭐 그린 수소 만든다 해서고, 네, 블루 수소 만든다 해서고 이런 데부터 먼저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만드는 곳, 즉 연료전지 수소차 만드는 거 먼저 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수소 전성 시대에 수소 전문 기업들이 먼저 망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수소 엔진하고 연료전지 완전히 다르다. 이건 별개의 것이다.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료전지 제가 결국 망할 거다라는 거는 한 2년 전서부터 영상 여러 개 올렸고요. 그 이상 뭐 저는 연료전지 관심이 없어서 영상도 안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수소 엔진이 연료전지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은 수소, 산소 연소시켜서 그 연소 폭발력을 기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뭐 왕복 운동이든 회전 운동이든 하여튼 기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기계 에너지에 발전기 갖다 물리면은 전기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 갖다 물리면은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화학 반응을 전기 에너지로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력으로 쓰려면은 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료전지는 태생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생적 문제점, 태생적 문제점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이걸 명확히 해야 이 연료전지가 태생적 열등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 고순도 수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99.97% 이상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도 99.97%하고 99.95%는 가격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아마도 가령. 그래서 순도를 높이려면은 가격이 거의 기하급수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최근 국내에서 국내 언론에 많이 나왔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순도 99.6% 수소 넣었다고 수십 대 현대차 만든 연료전지 수소차 넥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버스 이런 게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 나는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체로 퍼져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고순도 수소는 가격이 기하급수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 엔진은 연료전지보다 수소의 순도에 대해서 매우 유연합니다. 뭐
가령 뭐 99% 정도 넣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것은 이게 지금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극이 들어가고요. 분리막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이 있고 이게 기본 구성 요소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전극에서 본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이죠. 산화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옥시데이션, 리덕션.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성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가피합니다. 이건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이건 촉매 중독 현상 또는 전극 소재 문제, 어떤 전극이 부서지는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은 이유로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질적인 배터리 성능 저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 분해하고 연료 전지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역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도 연료 전지에서 발생한 저런 유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전기 넣으면 수소산소를 분리되는데 또 수소산소 반응시키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역의 관계라는 건데 문제는 투입 전기보다도 출력 전기가 언제나 적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 엔진은 그런데 연료 전지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높은 효율성, 낮은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다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엔진은 연료 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능 저하 문제 이런 게 일어나질 않죠. 그 다음에 또 그 수소 순도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수소 전지는 비싸고 신뢰할 수가 없다. 퍼져버리고 성능 저하하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신뢰할 수 없다. 내구성이 현저히 의심된다. 5년 이상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소 엔진은 싸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 도대체 수소 엔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최초로 1804년에 그 이삭 더 리바제라는 분이 인류 최초로 내연기관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게 수소산소 연소를 기초로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원조가 바로 수소 엔진이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왜 더 이상 계속 사용이 안 됐느냐? 그건 앞에서 봤죠, 제가. 제가 스스로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70년 이후 그 도쿄 시립도에서 수소 엔진 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수소 엔진 버스가 지금도 잘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쿄 시립도에서 만든 그 엔진으로 비행기에도 테스트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에 구소련, 그때 소련 망하기 전이니까 구소련에 투폴레프 TU-155, TU-155 이런 어떤 모델 비행기 모델이 있었다는데 액체 수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액체 수소 사용한 수소 엔진. 그 제공에서 최초의 상업 항공기라고 합니다. 상업 항공기. 그래서 저기에는 수소도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같이 막 번갈아 집어넣어서 한 100번 정도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1년, 그때 소련이 붕괴됐는데 그 이후까지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기록된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댓글로 주셨는데, 2007년 독일 BMW 양산 모델 하이드로젠 7이라는 그거는 그 댓글 때문에 이후로 다시 한번 쭉 살펴봤더니 그때 액체 수소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수소를 연료로 엔진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상압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1기압하에서는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하 마이너스 253도까지 액화해야 되죠. 와, 어렵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하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런데 압력을 좀 높여버리면은
액화되는 온도가 내려가죠. 그 트레이드오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BMW의 양산 모델 하이드로 7은 액체 수소 사용하려고 온도를 낮춘 게 아니라 압력을 왕창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압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엄청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톱을 하고 지금은 BMW가 연료전지를 이제 채택을 한 걸로 그렇게 전번에 댓글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아마 댓글을 다룬 걸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료전지가 우수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BMW도 지금 탄소 없는 연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번 테스트 해본 걸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21년 수소 엔진 개발 전략적으로 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요 도요타 관련해서는 최근에 영상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현재 호주에서 실증 테스트를 도로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시험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두 군데서 동시에 실증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소 엔진차 신형 모델을 지금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수소 엔진 새로 개발한 내용 많이 다루었는데 미국의 델타 호크가 항공용 수소 엔진을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하늘은 물론이고 바다와 땅에서도 다른 엔진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VL이 자동차용 수소 엔진 만들었는데 요거 지금 가솔린 엔진 성능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승용차용 수소 엔진, 그 다음에 소형 드론용 수소 엔진도 한 2년 전에 만들었죠.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종합하면은 지금은 수소 풍년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수소 풍년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소 엔진 전성 시대가 지금 열린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경쟁력 있는 엔진이 없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무탄소 추진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 정신은 무탄소 추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천연 수소 때문에 저렴하게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